근데 이 사람이 활동 수준이 뭐 그다음 높은 사람은 아니었나 보통 정도의 사람이래. 그래서 이 사람은 30kcal를 흡해주기로 했어. 뭐 가벼운 활동이 좀 윗선 중등도 활동의 아랫선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곱하기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권해줄 수 있는 거는 뭐로? 이 사람을 65.3kg로 준 게 아니야. 60.3kg를 60.6kg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0 해가지고 1800kcal를 권장했다. 책정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식사를 준다. 이게 이제 그런 기준으로 준다.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렇게 책정해서 주되 이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직 빠른 속도로 글루코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식품보다는 천천히 더딘 속도로 내보내는 애를 주는 것이 좋다. 그게 글라이세믹 인덱스예요. 글라이세믹 인덱스. 식품 하나에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글라이세믹 인덱스 얼마짜리를 내가 그걸 통해서 탄수화물 얼마를 먹었냐 하고 곱하기 해가지고 더해주면 글라이세믹 로드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는 내가 글라이세믹 로드가 얼마짜리 식사를 했는가. 그러면 이제 그게 혈당을 쭉쭉 올리는 식사를 했는가? 아니면 더디게 나오는 식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높은 당 지수의 식품, 그럼 그게 뭐야? 포도당 기준, 포도당을 100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포도당을 먹이고 2시간 동안 면적을 재서 혈당의 면적을 재가지고 그 면적을 100으로 본 거야. 그런 다음에 70 가까이 되는 애, 이거를 본 거예요. 70보다 넘어가는 애, 그럼 떡이 호화되어 있는 거잖아.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더라도 다른 게 잔뜩 들어가 있는 애로 먹어야 돼. 당근 넣은 거 말고 콩, 머시기 뭐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애로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당을 쫙 올리는 애가 된다는 거예요. 흰 쌀로만 되어 있는 떡을 먹었다. 이러면 이제 쫙 올리겠지. 찹쌀도 많이 올려요. 호화되어 있는 거. 찹쌀떡 이런 거 90일. 흰 밥 그러면 86. 구운 감자예요. 85.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채해가지고 볶은 거 이렇게 넣지 않아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뜨거운 감자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드 포테이토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메시드 포테이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안에 뭐 쏙 넣은 거를 먹었다. 상당히 높은 뭐를 GI 수준의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시리얼도 꽤 높고요. 수박 높고요. 수박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수박이 GI가 높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해요. 왜? 수박의 당이 양이 되게 적거든. 98%인가? 90%인가 98%가 물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막 너무 먹지 마라 이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 당지수, 그냥 낮은 당지수. 쌀, 흰밥하고 현미밥을 보면 당 지수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한테는 현미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미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콩을 먹어라. 우유, 대두콩 이런 걸 이용해라. 남자분들한테 대두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드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화 지수가 낮은 애들로 섭취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된다. 당뇨병 환자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당부화 지수가 높아. 근데 그거를 볶음으로 했어. 그러면 좀 나아요. 좀 나은데 그렇다고 해서 감자를 메시드 포테이토가 아니고 프라이드 포테이토를 먹어라 이렇게는 안 하지. 그게 당뇨병 환자에 좋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 프라이드 포테이토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권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느 대학의 시험 문제도 나왔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의과대학 시험 문제 그런 게 나왔대. 그래서 메시드 포테이토, 당뇨병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식품은 거기에 프라이드 포테이토 이렇게 나와서 그랬다. 그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래서 쿠킹, 푸드 프로세싱,
뭐 프로틴 얼마나 넣었냐, 팻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감미료는 이거 예과 때 배웠던 거거든요. 감미료는 인공 감미료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않는 게 좋고 그 천연 형태의 거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는 예전에는 당뇨병 환자가 단맛은 있어야 되니까 인공 감미료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연구는 얘가 마이크로바이옴한테 약간 혼동을 주는 거예요. 혼동을 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에너지를 더 생산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흡수를 시키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라는 보고가 있어서 사용하지 말라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량을 생성하는 애기는 하지만 천연 쓰려면 천연을 쓰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단백질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을 보고 고려를 해서 줘야지 되는 거고 지질은 아까 적게 주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섬유소는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읽어보면 다 그 내용이야. 나트륨은 고혈압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좀 줄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 앞에 맨 앞에 있었던 10개 맞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 그거를 조금 그냥 말로 풀어놓은 거일 뿐입니다. 요거는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뇨병 환자는 여러분들이 영양사한테 당뇨병 환자 컨설트를 내면은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식품 교환표라는 걸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게 식품 교환표가 뭐냐면 공유 내에서 교환해서 드시려면 어떤 것들끼리 교환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밥 3분의 1 공기 대신에 식빵 하나로 대체하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본인이 식단이 내가 구성을 제대로 했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 식단 관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밥하고 식빵은 교환할 수 있는데 밥하고 고기를 교환할 수는 없어. 이런 거. 그 밥하고 밥 3분의 1 공기하고 식빵 두 쪽을 교환할 수는 없어. 같은 교환을 할 수 있는 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학회에서도 요거는 이제 학회 홈페이지 안에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공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100kcal에 당질 23g, 단백질 2g이 기본이다. 요 기준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어육류는 지방을 조절해 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지방이냐, 중지방이냐, 고지방이냐를 구분해 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방을 어느 정도 컨트롤을 아주 당뇨병 환자인데 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어. 그러면 아주 스트릭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50kcal에 75kcal, 100kcal 그러면서 지방 함량이 달라지는 단백질 함량이 유사하지만 지방 함량이 달라지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저지방인 애는 소고기, 사태, 로스트용 40g 정말 얼마 안 되거든. 40g이 일교환단이라는 거예요. 얘랑 동태안 토막은 바꿀 수 있다. 잔멸치 4분의 1컵 정도 얘랑 바꿀 수 있다. 사태 조금 질기죠. 근데 등심이나 안심 이런 거는 주방이 중 정도 들어가 있는 애다. 그램 같아. 40g. 계란, 갈치 한 토막 정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채소, 그다음에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1200kcal를 권해준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요거야. 그럴 때는 공유 5교환단위, 어육류군의 저지방 1교환단위, 중지방 3교환단위, 채소 6교환단위, 지방군 3교환단위, 우유군 1교환단위, 과일군 1교환단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거 숫자 외우라고는 안 해. 외우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게 1800kcal다. 그러면 요 안에 교환량에 맞게 예제를 이렇게 쭉 주고 이렇게 바꿔서 오늘은 요거 드셨으면 내일은 저거 드시고 이렇게 이제 바꿔서 드시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줍니다. 이거는 환자들한테. 그래서 아까 예제를 보면 실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양사가 짜준 게 이렇게 짜준 거야. 이렇게. 아침엔 뭐 어떻게 드시고 점심은 뭐 어떻게 드시고 저녁은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서 우유와 과일류를 간식으로 어떻게 드세요. 라고 얘기해 준 게 1800kcal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게 맨날 밥 먹는 거 싫은데 그럼 흑미밥 한 공기 대신에 나는 빵으로 좀 바꿔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빵 3개는 좀 과한데 그러면 딴 걸로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그 교환단에 대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린다는 거. 되죠? 이렇게 곡류, 그래서 골르고, 우유, 골르고, 이렇게 채소분 걸르고, 지방분 걸르고, 우유분 걸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와우. 네, 뇌졸중. 마지막이야. 이제 뇌졸중. 마지막일걸? 뇌졸중의 경우에는 뭐 뇌출혈, 뇌경색 뭐 여러 형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경계에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지. 그래서 이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이거를 여기까지도 안 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갔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안 가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식생활 관리도 그 단계에서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베스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이 되었어. 증상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되었어. 위험 인자들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고혈압, 동맥경화, 이상지질환, 당대사 이상 다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얘기했고 만약 생겼어. 그럼 영양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서 봤던 고혈압, 동맥경화, 이상지질환증 등 심혈관계 질환 뭐 등의 식사 처방하고 같아요. 왜 같아? 같은데 우선 제가 시뻘겋게 해놓은 게 있죠. 시뻘겋게 해놓은 거. 이 시뻘겋게 해놓은 게 뭐냐면 바이타민 K. 이거는 이제 뭐냐면 혈전 용해제 와파린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경우에 혈전을 용해하려고 와파린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비타민 K 그 효과가 바이타민 K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게 효과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타민 K가 많은 청국장을 뭐 적게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K 부분은 뇌졸중에서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다른 부분은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같은 방향으로 가주는 거다. 약간씩 숫자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다. 염분도 줄여, 고혈압 줄여, 고혈압 되면 안 되니까 줄여야 돼. 탄수화물 줄여. 왜? 단순하게 특히 피해야 돼. 이 혈당 관리 뭐 이쪽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다 문제가 되면 줄여야 돼. 지방도 줄여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아주 그 앞에서의 패턴과 공통된 거예요. 지금 대사질환을 같이 했잖아. 왜 같이 했냐면 굉장히 유사한 공통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양관리도 같이 가는 거야. 그러나 각각의 특성 때문에 뭐 염분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 당분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 지방을 특히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달라지는 거지 같이 가는 거다. 거기다가 뇌혈관 질환은 변비 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변비를 막기 위해서 신선한 채소류, 김, 미역 뭐 이런 것들을 해조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뭐 김, 미역 이런 거 다른 데서도 충분히 드시면 좋죠. 그죠? 얘는 채소류는 아니요. 씨위드지. 머쉬룸 그것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죠. 그래서 베지터블 그럴 때 베지터블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지터블 먹는 거랑 채소를 먹는 거랑 같은 패턴으로 해조류도 먹고 버섯류도 먹어요. 그래서 그냥 베지터블 그러면 채소류 그럼 그걸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분류는 달라. 그래서 연구할 때도
머쉬룸과 씨위드를 포함한 비지터블 이렇게 굳이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뇌조 중에서 바이타민 K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맨 앞쪽에 얘기할 때 연화곤란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뇌졸중 환자의 경우에는 삼키는 게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화곤란과 관련된 식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막 퍼지지 않고 약간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를 좀 유지시켜준다. 적당한 점도로 쉽게 흩어지지 않도록 만든 식사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 연화곤란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럼 탄산물 이런 거 주지 마라. 견과류, 사탕이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주지 마. 가시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입안에서 쫙 흩어져가지고 이게 나이가 들면 과자를 먹을 때 이게 파삭했는데 이게 건조한 게 입안에서 흩어지잖아요. 그럼 사례가 잘 들리거든. 그게 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과자류 같은 건조한 것들이 쫙 흩어지게 되면은 이게 사례도 쉽게 들리고 사례가 들린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이걸 반응으로 사례가 들렸으니 다행이지 폐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뭐 크래커 이런 것들은 좀 주지 않는다. 질긴 고기 이런 거 못 넘어가니까 주지 않는다. 딱딱한 과일, 썩류 막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간단한데 엉뚱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안 주거든요. 안 준다. 연화곤란식에 보시면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되어 있죠. 연화곤란식 1단계, 연화곤란식 2단계, 연화곤란식 3단계. 약간의 조금 고요고요 조금씩 이렇게 가게 연화보조식, 체화보조식, 일반식 이렇게 이제 좀 넘어가서 일반식까지 갈 수 있게끔 뇌 연화질환을 합니다.